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부 교과전형 진행을 맡게 된 전북 대입지원단 자료개발팀 팀장 조창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권과 수도권 또 전형 방법이나 또 반영 교과목이 변경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또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특이사항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부 교과전형이더라도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평가를 반영했을 때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하고 무전공 그리고 전북권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22,000명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서 전체적인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3,300명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4,8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나와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입시 환경의 변화도 또 한번 체크를 좀 학교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모평하고 수능 인원입니다. 이건 접수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채점을 하게 되는 응시 인원입니다. 아마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아마 N수생이나 또 이렇게 반수생들이 역대 최고가 될 거다. 근데 보통 보면은 6월 모의평가 인원의 2배 정도가 수능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지원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2022년도부터 보면 실제로 6월 모평에서는 5만 7천 명 정도. 하지만 수능에서 12만 9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7만 5천 정도가 6월 모평에 응시를 했지만 수능에서 15만 7천 명 정도로 작년에 역대 최고였죠. 전체 인원의 약 한 35%가 N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학생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한 2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이 지금 들어왔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어디까지 증가할 것이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수생도 있고 N수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전년보다 3,3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고3 인원은 22,000명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전형별로 살펴보면 교과 전형이 전년도보다 전국적으로 보면 354명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은 4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이 논술 전형 인원을 어디서 빼왔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에서 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 사항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한 2,8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만 감소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자퇴생입니다. 자퇴생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15,000명 정도가 자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업 중단 학생도 있지만 좀 더 개인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자퇴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수능 인원에 보면 자퇴한 학생만큼 수능에 첨가되고 있는 그러한 검정고시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N수생 하지만 재수, 삼수, 사수도 있긴 하고 반수생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정고시생들도 수능에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첫 번째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입의
변화 사항이 몇 가지가 돼 있죠.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선발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기회균형하고 지역균형, 사회통합전형이죠. 이건 정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1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소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게 이 학폭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보면 147개 교에서 자율적 반영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전형보다는 이제 체육 관련해서 체육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하는 대학들이 거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또 올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같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계열이면 미적기하 선택이다. 인문 쪽이면 확통 선택이다. 이랬는데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맞춰서 일부 대학들이 자연계열이더라도 확통 응시자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권에서도요. 그리고 무전공 광역화 모집 단위가 선발이 확대되었고 첨단학과는 1145명이 순중됐습니다. 일부 보면 무전공이나 광역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인원들을 빼와서 별도의 학부를 개설도 하고 했지만 첨단학과는 순중입니다. 순수하게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이 확대되었죠.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의 데이터나 입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 2025학년도를 준비하시면서는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교과전형 경쟁률이. 아울러서 자연계열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쟁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의 주요 고대 같은 경우 3합 7입니다. 내가 일단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한번 또 쓸 수는 있지만 이 충족이냐 미충족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비해서 교과전형은 조금씩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상위 15개 대학 주요 학생부 교과전형, 일부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보시면은 인문계열도 보면 전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도 소폭으로 계속 특히 인문계열의 감소율이 자연계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자연계열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보시면 폭이 상당히 큽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쟁률이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그리고 아울러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경쟁률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에 나와 있는 서울 주요 대학의 70% 컷입니다. 그래서 최고, 평균, 최저.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전형 방법들이 변화가 된 부분들을 체크해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가 1등급 한 중반에서 2등급 초까지 이렇게 이건 충원율까지 다 고려한 겁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마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도 그러겠지만 상위권들이 많이 자연계열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성적이 내신 성적이 또 입시 결과도 인문계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변화 추이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보면은 주로 교과전형에서 소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일단 우선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환산 점수도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 뭐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무늬만 교과 전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서류평가 영역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충원율이 좀 높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도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건국대가 소폭 증가는 했지만 무전공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가를 한 경향입니다. 대신에 가톨릭대가 여기 조금 이게 좀 수치가 잘못됐는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 8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서울 과기대도 수시 모집에서 전년도보다 한 5% 정도 모집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죠. 전북대도 뒤에 가서 전북 지역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년도에는 보통 7대 3이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전북대가 한 3,000명 정도 수시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7대 3의 비율이었지만 올해는 7.5대 2.5로 정시가 좀 감소를 하고 수시가 증가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그러면 먼저 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은 학생부 교과 100%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국민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인문은 2합5, 자연은 2합6.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학생부를 통해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대 학생부 교과 면접이 재시문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면접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부 기반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연세대 추천형이 교과로 넘어오면서 교과에서 전형 방법이 바뀌면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조금은 유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나 덕성여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여기는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서류평가를 10%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형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계별입니다. 서울교대 단계별이고요. 이화여대는 해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괄 합산으로 교과 80에 면접 2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단계별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전단계 성적 80에 면접 20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바뀝니다. 이화여대는. 교과만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해마다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수도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목 반영 방법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여기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전 과목 반영입니다. 그리고 서울여대나 중앙대는 국영수 사과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한국사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를 반영하는데 한국사가 들어가느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고 국영수사만 반영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리고 기타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타 대학을 넣어보면 상당히 호감을 느낍니다. 왜? 자기 성적이 정말 팍 올라갑니다. 특히 동국대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과목 1등급만 있었으면 1.0입니다. 근데 동국대 지원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1.0입니다. 네. 그리고 덕성여대는 전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들에도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위 3개 교과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12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천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가천대는 정말 올해 좀 전형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천대가 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가 있고 지역균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생부 우수자는 교과로만 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는 우수한 4개 학기를 40%, 30%, 20%, 10% 반영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혹합니다. 왜? 제가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은 3등급 대, 4등급 대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다 A다. 그러면 여기가 내 것이구나. 근데 1단계에서 7배수 선발합니다. 학생부로.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는 대신에 면접이 50%입니다. 물론 면접은 여기는 재시문이 아니라 학생부를 기반한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떤 활동 중심적이고 학업 역량이나 성취도에서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으면 아마 여기는 많이 올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변경된 부분이 뭐냐면, 통합교육과정에 따라서 경기대가 수능 최저가 자연계 같은 경우에 과탐이었다가 탐구 한나로 변경을 했습니다. 똑같이 수능 최저 적용 기준은 2합 7로 동일합니다. 경희대가 바뀌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합 5는 똑같습니다. 근데 탐구가 작년까지는 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올해 2과목입니다. 이게 경희대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교육과정 공정성,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한 과목만 해놨더니 하나는 2등급, 3등급 맞는데요. 1등급이나. 근데 나머지 한 과목은 정말 저 밑에가 있대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2과목 평균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탐구로 맞췄을 경우에. 그랬을 때 경희대 측에서 얘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탐구 과목이 하나였을 때하고 2개였을 때하고 어느 정도 인원 변동이 생기느냐. 작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왜냐면 올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요. 8% 정도가 아마 변하지 않을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고려대는 추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4%였습니다. 작년까지. 이 4%는 저희가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정보공시를 하게 됩니다. 학교 정보공시. 그래서 그 정보공시 일자 기준으로 4%였는데 올해는 12명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4%, 12명. 근데 4%하고 12명이 동일하게 되는 학교들이 300명입니다. 근데 전주 시내에도 보면은, 또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300명 이상인 학교들이 대도시 말고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학교 큰데 대신에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3합 7을. 그래서 고려대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그러면 정말 4%가 아니라 12명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한 학교가, 추천한 학교가 몇 학교냐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12명까지 추천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고려대 학추에서 몇 학교일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5학교랍니다. 고려대 측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 학교장 추천 인원의 변화는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대는 수능 최저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근데 올해 인문계열은 2합 4, 자연계열은 2합 5입니다. 수학 필수고요. 영어는 별도 3등급입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에서 교과 5배수 선발해서 면접이 있었지만 올해 없습니다. 교과로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리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장 추천하고 고대 학업우수는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대도 학교장 추천하고 활동우수형이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최상위권들이 면접도 없다, 성적 괜찮다, 연대를 걸고
갈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또 수능 최저가 보면 고대에 비해서는 2합 5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포함하더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형이 변경했습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도 그러고 학생부 교과도 그러고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 7입니다. 그리고 뭐 서류형이나 면접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10%가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계열적 합성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계열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성취도는 어떠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대학별 추천 인원입니다. 아마 고3인 경우에는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서강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여기는 고3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N수생, 그러니까 졸업생 자체는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하고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까지만 가능합니다. 3수생부터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그 외에는 학생부 교과 100%를 걸고 있고 전형을 실시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권에서 2합 5, 2합 6 그리고 이제 15개 대학 넘어가면서 2합 6, 2합 7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천대 지역균형.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7배수, 2단계에서 면접 50입니다. 그리고 반영 방법은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졸업자도 가능하고 현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전형 반영 방법입니다. 건국대는 교과 70에 서류평가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건국대 반영 방식이죠. 동국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30%가 있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는 전과목 반영에 서류평가, 정성평가 20%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연세대가 전형 방법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전년도에 보면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전원 면접입니다. 또 활동 우수하고 복수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전원 면접.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전원 면접입니다. 굳이 면접 대상자를 5배수로 선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위권들을 우리가 받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충원율하고 나와 있는데 요약을 했습니다. 2023학년도에서는 충원율이 한 135%. 근데 전년도에는 147%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57,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3합 7을 맞춘 비율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실제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하고 비교해보면 충원율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고려하면 한 5대1 내외가 고려대 실제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나 연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랭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서강대입니다. 올해 서강대 지원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노란색은 경쟁률입니다. 원서 경쟁률입니다. 뭐 13대1, 12대1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은 뭐냐면 실제 경쟁률입니다. 예. 좀 말이 안 되죠. 다 1대1이에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세계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합칠 이게 아니라 세계 영역 각 3등급.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작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섣불리 지원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화공이나 화생공이나 생명과학과를 제외하고는 서강대
경영도 1대1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과 3개 각 3등급 해서 50% 컷하고 70% 컷하고 평균하고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게 경쟁률이 높냐? 없는 게 높느냐?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올해는 한양대가 추천형이 생겼습니다. 교과가. 근데 전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 거의 최초 합격은 최상위권입니다. 거의 1.1, 1.2에서 끝납니다. 충원까지 가면은 이제 늘어지지만, 그리고 이화여대도 대신에 경쟁률이 낮습니다. 작년까지. 왜? 면접이 있었죠, 여기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가 수능을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한다. 그럼 미충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일단 우주 상향이나 상향으로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교 추천하고 학생부 100%하고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또 반영 교과 방법이 다르죠. 3과목 반영이냐 12과목 반영이냐.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은 한 80% 내외 정도 됩니다. 인문계나 자연계나. 근데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러면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고려대는 교과에서 80%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는 뭘 보냐면 그 20% 중에 70은 교과 이수 충실도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아마 자녀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고려대 정도 지원을 하는데 교과 이수 충실도가 기계공학과 가려는데 뭐 물리를 이수를 안 하거나 뭐 전자과 가는데 이런 교과목을 이수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공동체 역량입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요즘에 보면 최상위권도 그러고 상위권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공동체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도 있고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 이러한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부분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1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의 차이가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탐구력입니다. 학업 역량 50%를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탐구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찍고 계셔서 요게 경희대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경희대는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면 뭐 주거환경학과 또 수학과 이렇게 보면 앞에 빨간색 X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불합격입니다. 1등급 초반인데 불합격입니다. 물론 작년까지 뭐 탐구 하나를 포함해서 경희대 최저가 2합 5였습니다. 2합 5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보면 1등급 초반인데도 2합 5 맞추긴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뭐냐? 앞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탐구력 그리고 계열 관련해서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갈 거야 하지만 그 성적대에서도 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대로 최초 합격들이나 충원 합격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성적대부터는 조금씩 불합격이나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서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반영하고 있는 서류평가의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그 대학에서 평가하고 있는 서류평가 영역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역량이 정말로 잘 드러나고 있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게 서류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경희대 화학과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성적대입니다. 1.51 최초 합격입니다. 근데 충원 합격에도 보시면 그 옆에 예비 순위가 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예비 순위가 또 충원 순위가 뒷번호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류평가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1.53인데 뒤에가 있고 1.6대인데도 앞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결정적으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국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국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1.0이고 1등급 초반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각 등급 간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1등급은 10점을 반영합니다. 근데 5등급을 맞아도 9점입니다. 4등급 9.9점입니다. 0.1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1등급이나 1등급 1.1이나 1점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국대는 뭐냐? 그 30%가 이겁니다. 이 중에서 학업 역량이 큽니다. 50%로.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내신 성적만을 따지고 있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 동국대뿐만 아니라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나 성취도가 어떤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계열별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별로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교과목을 선택을 했느냐. 아마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도 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지만 조금 주저해야 되고 하기 싫지만 이쪽으로 가면 성적 안 나올 것 같은데 해도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꼭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이제 면접이니까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전공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무전공, 그 이전에 자유전공 학부는 있지만 올해 이제 인원을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무전공에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전공 학부입니다. 그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문, 자연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뭐 1학년 1학기가 끝나거나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로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가에서 이제 정원을 관리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계열들, 그리고 사본 계열들. 이런 계열은 이제 지원을, 갈 수가 없게 되겠죠. 유형 2는 뭐냐면, 인문은 인문 계열로 뽑습니다. 자연은 자연 계열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공학이면 공학, 또 자연이면 자연으로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희망하는 학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로 보면은 모두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형 2는 70%에서 보통 150%입니다. 이 150%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학과 선발로 됐기 때문에 그 학과의 150% 이상은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유전공을 왔더라도 나중에 2학년 또는 1학년 2학기 때 물론 그 기준은 이제 어떤 성적이 될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못 가게 되면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냐? N수할 거냐? 아니면 갈아탈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전과를 할 거냐?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 1은 이게 비율입니다. 한 31% 정도 올해 선발을 하게 되고 유형 2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교과로 30% 정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원으로 보면 수도권하고 국립대 해서 유형 1이 한 올해 14,000명 정도 그리고 유형 2가 23,00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그러면 유형 1하고 유형 2가 어떤 식으로 선발되는가? 또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학과 모집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나았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는 선발을 안 합니다. 이건 유형 1입니다. 유형 2는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자율 전공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자율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의 보건이나 사범계열을 제외하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전공학부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죠, 경기대가. 그래서 그 국제 캠퍼스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형 2입니다. 이것은 계열 모집입니다. 이때 건국대가 257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의 케이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겁니다. 건국대가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올해 35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모집도 지역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보면 국어국문학과가 한 명 줄고 철학과 사학과가 한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유전공학부를 35명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에 장벽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이들이 의외로 보면 사과대에서 언론, 홍보 아니면 미디어 이쪽 좋아합니다. 또 어느 쪽 좋아하느냐? 문화 콘텐츠학과 좋아합니다. 건국대 학교 같은 경우. 경쟁률을 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문화 콘텐츠가 거의 20대 1, 1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건국대는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면서 2학년 때 문화 콘텐츠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못 갑니다. 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인데 못 갑니다. 어디서만 가느냐? 국문, 영문, 중문, 철학, 사학, 지리에서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학생들이 어디로 갈 거냐? 대부분 문콘 때문에, 문콘이나 미디어 때문에 나 자유전공 가야지 했다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모집 요강들을 이 부분은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2학년 때나 1학년 2학기 때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가 아닙니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첨단학과 일부는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밑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전공학부가 이 학과를 못 가는데 그러면 어디쯤 위치할 거냐? 그럼 이제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년도 50% 컷, 70% 컷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자유전공학부,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를 가져왔지만 건국대가 통폐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으로 선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모집 단위를 같이 섞거나 또 없애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만 가지고 지원 성향이나 여기는 괜찮을까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또 학과를 쪼개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율전공 선택제에서 학사 운영입니다. 고려대는 43개 학과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부 학과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공과대학은 화공생명이나 신소재부터 전기전자 이 6개 학과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미대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안 되고요. 서강대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데 일부 또 연계되어 있는 학과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1하고 유형 2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형 2로 선발을 했지만 유형 1처럼 또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분들하고 꼭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순중입니다. 첨단학과가 1145명이 순중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집 인원에서 몇 명을 빼서 새로운 전형을 다시 자율전공학부를 만들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순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덕성여대까지 이쪽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사 학과의 70% 컷이나 50% 컷을 보면서 한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북지역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대학들의 모집 인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때 전년도보다 한 250명이 늘었습니다. 정시 때 전체적으로 250명, 3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에서 대부분의 전북대와 전주교대를 제외하고는 수시에서 90% 이상을 선발합니다. 물론 일부 예원예술대나 일부 대학들이 있지만 여기는 실기실적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나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전북 지역 대학들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라북도에 고등학교가 133개, 이거 인문계 아닙니다. 특성화고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근데 고3 학생 수가 현재 기준으로 올해 고3이 15,440명입니다. 근데 올해 전라북도 모집 인원이 15,734명입니다. 이게 4년제입니다. 아직 전문대 빠져 있죠. N수생 있고 또 일부 대학 안 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북 지역들도 잘 보시면 물론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전북대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수능 최저 충족 또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으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은데 아닙니다. 종합이 됐던 교과가 됐던 조금 더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전북 지역 대학들도. 추가 모집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 모집이 전년도까지 보면 조금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가 모집 인원이 전라북도 모집 인원의 한 10% 정도 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수시 모집에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정시는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을 했더라도 마지막 날 16시 이전에 취소를 하면 추가 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불합격 됐을 때는 추가 모집이 가능하고요.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부 교과는 전년도에 군산대가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종합전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가 지역교과라고 해서 의대죠. 의예과가 신설을 했습니다. 32명. 그리고 전북대가 농어촌 학생인 경우에 학생부 교과에서 정성평가를 20% 반영합니다. 이 정성평가는 앞에서 서울 지역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계열에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또 일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 성취도를 보이느냐.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대부분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우석대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보건학과, 의학학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반영이고 그 외의 학과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의료보건 제외하고는 15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바뀐 게 어디냐면 전주대입니다. 전주대는 전년도에 전과목 반영이었는데 올해는 국영수사과 한국사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도 조금 교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전북 지역 대학들이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상위 3과목, 우석대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북대와 전주대가 3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보건 계열하고 일반 학과하고 조금 반영 방법이 교과 전형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올해 변경된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간호학부 많이 선호하는데 예수대가 작년도까지는 국영수만 3개 10, 11이었습니다. 물론 미기 선택을 하게 되면 1등급 하향을 했죠. 근데 올해는 탐구도 하나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합 10, 11입니다.
우석대가 조금 변했습니다. 우석대는 간호학부나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약학과가 전국에 몇 개 없죠. 근데 우석대 한약학과가 전년도에 2합 7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화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과탐 2과목 평균입니다. 2합 5입니다. 그리고 약학과도 전년도에는 3합 7이었는데 올해 3합 6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전년도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석대 지역인재나 교과나 해서 약학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40에서 50% 사이입니다. 근데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석대는 약학과를 제외하고 미적이나 기하를 반영하게 되면 1등급 하향해 줍니다. 원광대는 조금 변경된 게 이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약학과나 여기가 미적 기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통합교육과정 때문에 올해는 약학과, 특히 또 지역인재, 전북 같은 경우에 보면 수학이 미기만이 아니라 확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 합 6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지역인재 교과 의예과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3합 5입니다. 전북대는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수학과가 전년도에는 미적하고 기하만 선택을 했는데 올해는 수학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하게 되면 1등급 하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 뭐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8이 아니라 2합 9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에는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복수 지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북대하고 원광대는 교과 한 번, 종합 한 번입니다. 근데 그 외의 대학들은 교과에서도 지역인재 한 번이 별도로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일반 학생 지원, 지역인재 지원, 그리고 종합 지원이 됩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남대는 학생부 교과 일반으로 지원 1회가 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별도로 또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 한 번, 종합 한 번, 그리고 실기 실적 한 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별에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경쟁률하고 등록률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서 접수 시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겁니다. 군산대가 해양경찰학부나 법경찰 행정학부가 상당히, 특히 해양경찰학부가 상당히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인데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은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군산대 넘어가겠습니다. 군산대 간호학부입니다. 간호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높습니다. 실질 경쟁률도. 그 외의 학과들은 그렇게 높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해보면 한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확대됐습니다. 올해 2배 가까이 선발하게 됩니다. 군산대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교육 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군산대. 1학년 2학기부터 전공 교과목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대는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대는 일반 전형하고 지역인재하고 동시에 선발을 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역인재도 전북 지역 아이들이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대 지원 시에는 접수 마감까지 경쟁률이나 이런 성향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전년도에 보면 일반 전형 3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70%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실기 경쟁률은 전년도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대1 수준이었죠. 우석대입니다.
우석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족률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는 2합 11인데 90% 이상 충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학과 50% 내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올해는 3합 7에서 3합 6으로 강화됐습니다. 한약학과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가 보통 전북대나 전남대나 원광대나 물론 이제 전북 지역으로도 해놓지만 한약학과 지역인재는 조금 다릅니다. 비수도권입니다. 전북이나 호남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게 우석대 지역인재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아마 약학과는 아마 수능 최저 충족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계열이 좀 높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전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국영수사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단위수가 10단위 이상이 되면은 가산점을 또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은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는 유형 2에 해당이 됩니다. 계열별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농생명 바이오 그리고 디자인 융합, 창의문화 융합으로 선발을 하지만 이 안에서 전공을 몇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PD가 되고 싶다 하면은 창의문화 융합으로 입학을 했지만 농생명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률하고 50% 컷, 70% 컷입니다. 사범대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원대 경찰행정학과가 작년에 조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학 계열이 있고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변경 사항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광역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학과 선발이었지만 올해는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농생명계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융자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처럼 수도권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해서 40, 40,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학계열 1, 공학계열 2, 또 농생명도. 인문과학대학은 작년도나 올해 그대로 인문과학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교육과는 그대로 선발합니다. 그 외의 교과목, 사회나 과학은 과학교과, 교육학, 사회과, 교육학부로 통합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범대 전년도, 사범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가 보통 2합 8, 2합 6 이렇게 되는데 수능 최저 충족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국어교육과 4등급? 나 한번 해볼 수 있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년 평균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년도만 가지고 지원을 검토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번 차트에 의학 계열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모집 단위별로 평균 성적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1에 속하는 학과들의 전년도 자료를 통해서 종합해 보니까 평균 결과가 한 3.8 정도 되더라. 공학계열 2는 3.8 정도 거의 유사하죠. 이 정도 되더라.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경우에는 물론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죠. 성적대가. 그래서 계열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 성향 자체가 전북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공학계열 1만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34명 선발했습니다. 올해 공학계열 1에서 187명 선발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평균은 3.98 정도 됐습니다. 70% 컷은 4.17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공학계열 원 학과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과가 있고 하위권 학과가 있습니다. 어디냐? 건축 높습니다. 전기, 화공, 그리고 기계입니다. 전년도에 여기를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되거나 아깝게 탈락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해 성적대에서는 최초 합격권입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프로그램에 한번 일일이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모집 인원이 187명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한 합격 사례 200건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학과에서 어떤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하느냐 봤더니 수능 최저 미충족 사례가 한 18건이 있었습니다. 이하 8. 그리고 불합격 사례가 4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불합격 사례는 뭐 충원 합격 순위가 안 온 학생들도 있지만 또 전북대보다 좋은 학교로 빠져나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28에서 4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권은 아마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에 형성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끝선이 충원 합격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늘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지원하면 압니다. 왜? 제가 어느 정도 성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친구가 지원하는 건 몰라요. 걔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화학, 기계, 신소재, 공학이 최상위권 학과들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성적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나머지 뭐 앞에서 보시면 IT 융합, 뭐 기계 시스템, 또 일부 학과 기계 설계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을 보고 지원을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결과인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융자전입니다. 융자전이 전북대가 조금 다른 게 전주 캠퍼스에도 134명을 선발하고 특성화 캠퍼스, 익산이죠. 여기에서도 26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다른 데하고 차이가 뭐냐면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특성화 캠퍼스로 1학년 갔다. 2학년 때는 전주에 있는 캠퍼스 학과로 갈 수 있습니다. 융자전은 100%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화에 따라서는 70%에서 150%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거의 뭐 성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융자전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대는 교과 전형은 아닌데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대 입시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를 했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4개 12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4개 15입니다. 내년에는 교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대는 학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반영합니다. 서류평가 점수 70점부터 감점을 하게 되면 거의 2호만 나올 서면사과만 하더라도 학폭이라는 게 있으면 상당히 교대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이겁니다. 면접에서 예전까지는 아이들이 교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 시간이 8분 정도지만 제시문입니다. 근데 예전까지는 면접 태도가 조금 아쉽거나 좀 불량하더라도 그래도 서류평가 점수가 높고 하면은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는 면접 때 너무 태도가 안 좋고 또 답변 자체가 부족하면 불합격시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교대가 3등급대 점수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다음 장 보시면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26명인데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21명이고 지역인재 선발이 41명입니다. 근데 그 위에 데이터 한번 보시면 최초 합격자가 21명이었습니다. 교직적성이.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도 최초 합격자가 41명이었습니다. 즉 전년도 수능 최저가 4합 10이었는데 수능 최저 맞춘 아이들은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면접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한 전형이었던 거죠. 하여간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러한 부분들은 또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잘 이렇게 나와 있을 테니까 올 한 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